두 번째 건 좀 파문이 클 것 같습니다. 혁신위 이완 건으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영남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나가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참 곤란하겠지요. 먼저 인요한 위원장 발언을 들어볼까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꼭 성공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희생해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출마해서 떨어져도 다른 할 일도 많고 네. 또 다시 나중에 뭐 4년 후에 출마할 수도 있고 당과 나라를 위한 건 왜 못해요? 오히려 저 용기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그게 지금 조금 뭐 좀 뭐랄까요? 저는 얹지 않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예.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뭐 누구를 거명 안 하고 그런 이유는 그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돼. 예, 자,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지 궁금한데, 일단, 김기현 대표, 뭐, 첫 번째 꼽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 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는데, 두 사람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질문 주세요.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서정욱 변호사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는요, 김장 연대. 이 말은 이제 두 명이 결단을 내리대요. 바로 이제 김기현하고 장제호입니다. 예.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예요. 그리고 이게 무소속으로도 한번 돼가지고 지금 사선됐죠. 근데 이 모든 거는 이기는 선거, 승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권성동을요, 수도권에 보내면 권성동도 집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 되면 강릉은 무조건 국민의힘이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성동이니까 사선한 거예요. 그럼 이게 민주당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폼 잡다가 두 석 다 앓습니다. 함부로 이게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다선 중에 수도권에 와가 될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태경이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폼만 잡다가 총선 망칩니다. 저는 따라서 이게 무조건 수도권이 아니고 두 명이 결단해야 돼요. 그게 김기현하고 장제호입니다. 왜 그러냐? 김기현은 울산에서 사선했고 당대표에다가 이번에 대표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 꽂은 거예요. 그럼 친윤, 완전히 영남 다선의 지도부 다 해당되죠. 이런 분이 결단이 돼. 제일 좋은 거는 불출마예요. 수도권 와도 이게 개망신 당합니다. 수도권 와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괜히 져면 차라리 멋있게 불출마해서 총선 이기면 총리랑을 하든지 다음 뭐 자기가 꾸면 대선이 하니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김기현은. 그 다음에 왜 장제원을 촉구하느냐. 이분이 권력의 2인자로서 청와대 조각이라 모든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이런 장제원의 이미지로는 치세에서 제대로 이게 윤석열 5년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부산의 3세이죠. 물론 무소속으로 된 적도 있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권력의 2인자라고 한때 떠들었던 이런 장제원이 불출마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완전히 또 개망신 당합니다. 장제원은 수도권에서 어디 되겠어요? 따라서 저는 김기현, 장제원이 모범적으로 불출마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스스로 자율적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게 그나마 개혁 공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철규 의원. 그건 달라요. 네. 이철규는요. 네. 보세요. 강원도에서 두 번 돼서 재선이야. 근데 한 번은 무소속으로 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구리로 옮긴대. 험지로. 윤호중이가 사선한 구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는 희생을 많이 한 거죠. 재선밖에 안 되고 한 번은 무소속이고 그 다음에 구리로 험지로 가겠다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철규는 욕하고 싶지 않고 하나 인재영입 위원장 하니까 욕하는데 보세요. 인재영입이라는 게 유비가 제갈공명 찾아간 게 삼고초려죠.
근데 두 번은 유비가 찾아갔다가 한 번은 야 장비야 네가 가라면 삼고초려 됩니까? 이거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철규가 두 번, 세 번 찾아가 영입했는데 갑자기 바뀌면 그럼 이게 어떻게 사람 믿고 들어옵니까? 이거는 업무의 연속성. 3고초려, 10고초려 하려면 한 사람 유비가 해야지. 갑자기 관우가 갔다가 장비가 갔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찬성한다. 왜? 업무의 연속성하고. 두 번째, 이철규가 실세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돼. 그러면 이게 인재영입할 때도 야 이철규 정도가 들어와라. 내 공천 보장해 이러면 들어가요. 근데 힘도 없는 사람이 인재영입위원장 하면 누가 들어가요? 믿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철규는 인정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서정욱 변호사 지금 발언에 개인 감정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순수하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층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감정은 없다 이 말씀이죠? 제가 정치 안 하니까 개인 감정이 없어요. 제가 인재영입 당하려고 이철규 띄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이슈가 과연 총선에 그렇게 파괴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친윤 핵심들이 불출마하거나 뭐 수도권으로 온다라는 것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총선이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난 2년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인데 하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신한국당을 대개편하는 공천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DJ가 이제 새정치국민회를 만들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전략을 썼냐면 본인한테 항명을 해서 잘랐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발탁을 시켰어요. 그리고 소위 TK를 중심으로 해서 대국의 민정계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입한 게 이제 뭐 맹영규,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겠다라고 해서 당의 변화를 하려면 지금 사실은 김기현 체제 물러가고 유승민이나 이준석 선대위원장 앉히고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제 소위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거기에 검사들 이런 뭐 대통령이랑 가깝다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들 정말 저 정도면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표 찍어줄만 해 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간신히 저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의 좀 달라진 태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지금 민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김기현 지도부에서 그거 못 받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자중질환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바로 비대위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양문석 박사님, 네. 천사섭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불출마나 험지로 나가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은 출마하려고 사퇴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죠. 일단 인요한 평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요한 불러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을 세 사람을 불렀어요. 예. 대구의 윤재옥, 그다음에 울산의 김기현, 그다음에 부산의 장재원. 예. 인요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쪽에 기존의 주류들한테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제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요한의 발언은 누구로부터 누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발언인가? 인요한의 발언에 의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 부분을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인요한이 누구랑 친하죠? 김한길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하고 친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이제는 아주 친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검사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실에 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비워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비워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대가리부터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의 대가리, 부산의 대가리, 대구의 대가리들을 쳐줘야 그 따라서 우르르 그 자리가 빠져줄 것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류와는 철저하게 윤석열, 김건희의 어중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감당하기 힘들 거다. 외면하기 힘들 거다.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지역구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힘당 자체가 이준석 신당 말고 국힘당 안에 말 그대로 친윤파와 비윤파가 또 쪼개지는 최소한 그 국힘당이 세 쪼가리 이상 나는 그 전조가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의사 진행 발언 두 가지입니다. 솔바님, 상대방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존칭을 좀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참고해 주시고. 김재길님, 제가 75세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보청기 2개 착용하고 있는데 서종옥 변호사 얘기할 때는 보청기 볼륨을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청각장애자 배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인유한 위원장을 딱 임명을 했을 때 모두가 주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들의 면면 그리고 이제 1호 혁신안 통합, 2호 희생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걸 보면서 이분은 소위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했던 그 국민을 그 바라는 쪽으로 가는 혁신이 아니고 윤석열 아바타구나, 윤 아바타의 역할이구나라고 점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몇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철규 사무총장이었는데 강서 재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김기현 내 밑으로 다 물러나 이렇게 해서 물러난 사람인데 보름 만에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반성이 끝난 거냐라고 묻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이 만세에 불렀어요. 좋은 분이 왔다고. 그래서 일단 영남 중진들 포함해서 다 물러나라 해서 자리 비우는 것까지만 나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채우는 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역할이라고 규정하는 것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필요한 것은 혁신에 있어서 용산에 쓸소리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주문이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 당정관계 개선 이거는 월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박성중 의원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가짜 뉴스인 거죠. 비판은.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용산 참모들 뭐 특혜 없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언일 뿐이고요. 바로 옆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철규 같은 실세가 연속 선상에서 보장해줘야지 오지 누가 오겠냐 이런 얘기가 이미 다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멘트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맥락은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산 참모들 뭐 대통령실 뭐 30명 뭐 명단 뭐 요청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든지 다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꿍짝의 조화가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인유한 위원장의 입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유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 낙하산 안 된다, 용산 낙하산 안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만 영남 중진들을 비우는 그 자리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혁신도 물 건너가고 뭐 쇄신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달을 따주라 배를 따주라를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 아까 이철규 위원장이 구리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예. 나 못 봤는데. 여러 기사 나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검색해 보면. 그러면 아까 기자가 물어봤을 때 나는 수도권 흡지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이랬을까요? 뭐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공식 발표는 아닌지 몰라도 기사 인터넷 해보면요. 네. 이철규 구리 치보시면 네. 여러 번 있고 본인이 출마한다고 했어요? 예, 옮긴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랬구나.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서정욱 변호사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저께 부산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나러 내려갔다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인데 환자 제대로 찾아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그 TV조선에 이것이 정치로 나가서 예. 이준석 전 대표 보고요. 본인이 이게 저는 인격 파탄 장애다. 본인이 환자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앵커가 좀 이게 물타기가 저 반은 또 취소한 적도 있긴 한데 저는 취소해놓고 또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이게 앵커가 종편이니까. 어. 지금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서는 종편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준석 호칭은 제가 이게 이준석 씨라고 해주겠습니다. 예. 전 대표는 좀 아깝고 호칭을 붙이라니 왜 자기도 미스터 린턴 이러니까 이준석 씨가 미스터는 존칭이에요. 그럼 미스터 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을 이 사람이 저는 이게 인격 파탄 장애로 봐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우리 그 교수도 인터뷰했잖아요. 미국에서요 함부로 이게 우리 한국계 이세가 있는데 영어를 잘해. 근데 공개석상에서 한국말로 비아냥되면요 인종차별로 이게 바로 퇴출됩니다. 지금 이게 인요한 위원장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4대째 외국인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때 갔더니 일주기 때 야 네가 한국인이냐 이러면서 이게 욕을 내가지고 막 쫓아낸 그 기억나시죠? 지금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 발언이 그 연장선상에서 당신이 한국인이냐? 서정욱 변호사님, 예. 지금 이준석 물어본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인요한 위원장 누가 한자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대로 판단한 것 같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잠시 말리는 신우이 할게요. 예. 지금 출제 의도를 잘 모른다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양문석 박사님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어서 그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결론은 이게 이준석 미스터 리가 인격 파탄장애 환자고요. 그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제대로 찾아가서 그래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려고 끝까지 노력했죠.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 판단이 옳았다. 당연하죠.